최저 기온이 영하 10.2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온몸을 사볼 수가 없어. 이게 춥네. 건조주의보 속에 강풍이 불면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력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택시법 제정과 무상보육 확대 등 정부 정책 변화가 울산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화물차 연쇄 방화와 플랜트 업체 복면 폭행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잇따라 실형과 법정 구속을 선고했습니다. 잘못된 노동운동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있던 80대 치매 노인이 사흘 만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리가 소홀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는 도심은 번영로, 외곽 지역은 아산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는 올해 교육연수원 이전과 함께 대왕암공원 명승지정과 침체된 방어진앙 살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동구 구정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이전을 마치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고객상담센터 양승수 소장을 피플앤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늘 정말 추우셨죠? 강과 호수에는 물보다 얼음 보기가 더 쉬웠습니다. 강한 바람에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져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태화강 물길이 멈췄습니다. 드넓은 살얼음이 강물을 뒤덮어 마치 잔잔한 호수를 연상케 합니다. 강폭이 좁은 하천은 아예 꽝꽝 얼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도 돌멩이를 던져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호수는 새하얀 아이스링크로 변했고 엄동설 안에 시민들은 온몸을 꽁꽁 싸매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2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운동을 좀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나오니까 이렇게 온몸을 사볼 수가 없어. 이게 춥네. 오늘 상당히 차요. 강추위에 건조주의보까지 이어져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울주군 두서면 화목보일러 연료공장의 폐목재 더미에서 난 불은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진화엔 1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쯤엔 울주군 상북면의 소축사에서 마른 짚을 태워 배관을 녹이다가 불이 나 집 절단기 등을 태웠고 저녁 8시쯤엔 울주군 천전리의 한 아파트에서 돌침대 전기 부품에서 불이 나 32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이처럼 맹추위가 계속되면서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전력 제한 조치가 시작되는데 지역 기업체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전기로를 이용해 광석을 녹여 아연결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일반 가정 7천여 세대분의 전기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지만 최근 연이틀 전력 사용을 20% 줄였습니다. 예비 전력이 400만 킬로와트대로 떨어지자 전력 거래소가 오전 10시와 오후 5시를 전후해 30분간 2차례씩 전력 사용 감축을 요청한 겁니다. 조업적으로 이제 줄여주고 나머지 또 할 수 있는 것이 발전기가 저희들 10대가 있어요. 그 발전을 최대로 그 발전량을 높여서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비 전력이 400만 킬로와트 이하로 떨어지면 관심 단계가, 300만 킬로와트 미만이면 주의, 200만 킬로와트 미만이면 경계, 100만 킬로와트 미만이면 심각경보가 각각 발령됩니다. 다행히 오늘은 어제보다는 다소 나았지만 예비 전력이 계속 떨어지면 피크 시간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전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번 주말은 쉬는 공장이 많아 한숨을 돌리겠지만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월요일부터 전력 제한 조치가 시행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평소에도 에너지 절감에 나선 상태여서 3에서 10%에 달하는 추가 감축 요구 수준을 맞추기가 힘들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전력 수요 피크일이나 피크 시간대를 피하도록 조업을 조정하고 자가 발전기의 사용과 함께 절전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전력 제한에 따른 손실이 크다 해도 전기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블랙아웃의 피해에 비할 바가 아닌 만큼 기업체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계속되면서 울산 지역 채소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울산 농산물 유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단에 1,400원 하던 시금치가 최근 2,300원으로 64%나 올랐고
무는 42% 오른 1,700원에 애호박은 23% 오른 1,6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계속된 한파에다 채소류 재배지인 남부지방이 폭설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무상보육 확대와 택시법 제정 등 최근 1년의 정책 변화가 울산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쓸 때만 늘어나고 있는 셈인데요. 울산시의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3월부터 만 5세 이하 모든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전면 무상 보육이 시행되면서 울산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면 무상 보육에 필요한 추가 재원 1조 4천억 원 가운데 울산시도 46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면 무상 보육 확대로 우리 시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시에서는 추가로 부담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지사 공동협의를 통해서 전액 정부 지원으로 해줄 것을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제정도 울산시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택시업계는 한 대당 2,500만 원에 이르는 택시 감차 보상금의 일부를 울산시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영차고지 조성 등에도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올해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쓸 때만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연장될 경우 현행대로 정부가 전액을 보전한다 해도 울산시로선 세수 확보가 늦어지는 만큼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 속에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은 번번이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어 울산시의 고민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노동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과 법정 구속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노동운동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입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앞둔 지난해 6월 울산 지역 주요소와 국도변에 주차돼 있던 트럭과 트레일러 14대가 연쇄 방화 피해를 입었습니다. 2달 뒤 남구 여천동의 한 플랜트 업체에선 복면을 한 괴한들이 진입해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울산 노동계를 방화와 폭력으로 얼룩지게 했던 이들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3부는 연쇄 방화를 주도한 화물연대 소속 양모, 황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방화를 방조한 또 다른 황모 피고인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연쇄 방화를 주도한 화물연대 울산 지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복면 폭행을 주도한 플랜트 노조 울산 지부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노동계의 과격 행동에 대해 잇따라 엄벌하면서 앞으로 과격한 노동운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오는 3월부터 밤샘 근무를 없애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기로 한 현대자동차가 다음 주부터 2주일 동안 시범 실시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1조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2조는 오후 3시 4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현대차 노사는 생산 속도와 임금 체계는 유지하면서 근무 시간만 바꿔 운영한 뒤 드러난 문제점은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울산시는 배차 간격을 줄인 시내버스를 시범 운행하기로 했지만 심야 시간대 연장 운행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와 특혜 논란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할증제 변경에 반발해서 운행을 중단했던 언양 지역 택시기사들이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언양 지역 택시업계와 긴급 협의를 갖고 모든 택시 운행을 정상화했으며 콜센터도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또 주행시간과 거리를 함께 적용하는 단위 요금이 올라서 장거리를 운행하는 군지역 택시에도 요금 인상 효과가 있는 만큼 당장 할증 요금제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구군별 업무 계획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동구입니다. 이 동구는 올해 대왕암 공원과 방어진항 개발로 미래 도약의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동구청은 지난 연말 울산시 교육청과 교육연수원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동구청은 이제 연수원 부지에 선박해양 전시관 등을 갖춘 복합교육문화센터 등을 구상하고 대왕암 공원의 유네스코 등재와 명승 지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침체된 방어진항 살리기는 올해 최대 역점 사업.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호텔을 갖춘 글로벌 건축 문화거리와 역사 전시관, 회센터 등을 건립해 매력적인 관광 어항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방어진항을 정비하면서 일산진과 대왕암을 연결하는 둘레길도 조성해 국내 최고의 해양 관광 벨트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내년 말 울산대교 완공에 맞춰 남구와 공동으로 관광 교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울산 최초의 근로자 건강증진센터 건립과 전국 씨름대회 개최 등 지난해 주력했던 복지와 문화 분야도 두루 살필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 있을 때 뭘 해야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밑그림을 잘 그려서 중장기적으로 동구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어쨌든 간에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하지만 다른 구군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결국 동구의 야심찬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선 관계기관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국비와 시비를 안정되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시립도서관 입지가 이르면 다음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시립도서관 건립과 입지 선정을 위한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쯤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부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16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시립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의 위치와 이용 연령층, 교통 편의 등을 감안할 때 남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구 법조타운이 예정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진 내년 8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과 지검에 따르면 법조타운은 철조 골격이 거의 완성되는 등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축되는 법원과 검찰청사는 12층과 1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완공되면 만성적인 부진난과 주차난이 해소될 걸로 기대됩니다. 울산시가 가정법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를 위해 학술 연구 용역을 발주합니다. 오는 5월 초에 결과가 나오는 이번 용역은 울산유치의 타당성과 파급 효과, 시민 여론 등을 분석해 울산유치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심포지움과 국회 공청회 등을 열어 유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지난 2일이죠. 울산 혁신도시 이전 기간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근로자들의 민원 해결에 나설 고객상담센터 양승수 소장을 비프렌 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0개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센터의 소장인 양승수 소장은 상담센터가 노동의 메카인 울산에서 근로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집니다. 가장 먼저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울산 혁신도시로 맨 먼저 이전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해서 울산 시민과 함께하는 고객상담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 8월에 생긴 상담센터는 고용과 노동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주는 기관입니다. 네, 지금 전화 상담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주로 이곳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대표전화 1350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노동 문제를 상담해주는 기관으로서 임금 체불, 해고 등 노동 문제와 그리고 실업급여, 취업 알선, 그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등 고용 문제를 상담해주는 기관입니다. 이전 관계로 전화 상담원 충원에 문제가 생겼지만 다음 달 말이면 80명이 추가로 업무에 배치해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
작은 고객의 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올해 및 내년에 이전하게 되는 다른 기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상담센터가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피플앤뉴스 김혜진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24명의 인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지만 울산 출신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울산 출신 인사가 인수위에 포함되면 산업기술박물관 유치 등 지역 현안과 공약 추진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울산 출신 인사는 포함되지 않아서 지역 인재 양성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원룸을 돌며 혼자 사는 여성 8명을 성폭행한 이른바 울산 발발이 33살 김모 씨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룸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8명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 요양원을 나간 80대 치매 노인이 사흘 만에 야산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환자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얇은 실내복과 양말만 신은 채 숨져 있었던 만큼 지난달 31일 요양원을 탈출한 뒤 저체온증으로 숨졌을 것으로 보고 요양원 관계자를 상대로 환자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하위였던 울산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구속영장 불청구와 기각 감소 방안을 추진해 35.7%였던 기각률을 25%로 10%포인트 이상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별로는 남부경찰서가 15.4%로 기각률이 가장 낮았고 동부경찰서가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북구청이 효문공단에 방치된 폐기물 더미의 부지 소유업체에 청결 유지 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구청이 당초 폐기물을 쌓아뒀던 업체가 부도나기 전에 처리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구청도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자동차 통행량이 1년 전보다 0.5% 늘면서 통행 속도는 0.9%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곽 지역은 통행 속도가 느려진 반면 도심은 승용차 유일제 시행과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통행 속도가 오히려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는 도심은 번영로, 외곽 지역은 아산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3월 개장하는 울산 하늘공원 진입로에도 열선을 시공해서 겨울철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시의회 박순환 의원은 최근 폭설에도 열선을 시공한 남곡동 거막길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40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더라도 하늘공원 진입로에 열선을 시공해야 한다고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안에서 혼액된 고래가 하루 평균 6.4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래연구소는 지난해 혼액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한 고래는 모두 2,350마리로 2011년보다 895마리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종류별로는 상괭이가 81.7%로 가장 많았고 참돌고래와 밍크고래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김기현 국회의원이 제19대 국회 한국-스페인-의원 친선협회장에 선임됐습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국회를 대표해 스페인에 방문할 수 있으며 양국 대표자가 방문하면 배석하는 등 한국과 스페인 교류 활성화에 앞장서게 됩니다. 울산시 의회와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오늘 간담회를 갖고 지역 노동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임금체불 해소 방안,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 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 신년 인사회가 오늘 강길부 국회의원과 이순걸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수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신장렬 군수는 이 자리에서 올 한 해 30만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다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습니다.